1장 서론 1-1 나무의 뜻 순수한 한글로서의 나무는 살아있거나 혹은 베어서 땔감으로 만든 것을 모두 칭하지만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나무는 수목이라 하며 숲을 이루고 있을 때에는 인목이라고도 한다. 전통적인 식물 분류학자들은 형태적 특성을 근거로 하여 식물을 복잡하게 분류하지만 편의상 종자식물을 크게 초본식물과 목본식물로 나눌 때에는 나무는 목본식물에 해당한다. 목본식물은 종자식물 중에서 2차 생장을 하는 식물을 의미한다. 2차 생장이란 형성층에 의해 2차 조직, 즉 2차 목부와 2차 사부를 만드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목본식물을 해부학적으로 정리할 때에는 야자류와 대나무류를 제외하고는 형성층에 의해 2차 생장을 통해서 나이테를 추가하면서 직경이 증가하는 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온대지방에서 좀 더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목본식물의 기준은 겨울철에 지상부가 살아남으면 목본식물이며 지상부가 전부 죽으면 초본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초본식물은 생활형에 따라 1년생 식물, 2년생 식물, 다년생 식물로 다시 분류된다. 토마토와 고추 같은 식물은 온대지방에서 1년생 초본 식물인데 온실내에서는 다년간 살아남아 나무 같은 굵은 밑둥을 가지지만 형성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본의 범주를 넘지 못한다. 목본식물은 관목과 교목으로 분류하는데 관목은 일반적으로 다 자랐을 때 키가 4m 이내인 나무를 의미하고 4m 이상으로 자라면 교목이라고 한다. 그림 1-1은 온대지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종자식물의 생태적 분류 체계를 보여준다. 1-2 생물의 공통점 지구상에는 현재 수백만 종의 다른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다양성은 수십억 년간의 진화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믿어지고 있다. 다양한 수많은 생물들은 각각 외부의 형태적으로 독특한 모습으로 하고 있으며 생활 양식과 기능에서도 특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세포 생물인 조그만 박테리아와 다세포 생물인 거대한 나무 사이에는 별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생물이라는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생물이란 독특한 기능을 가진 여러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통된 생명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진화론에 따르면 원시적 박테리아가 수십억 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현재의 고등 동식물로 진화해 왔다고 한다. 이러한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많은 생명 현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호흡작용에 관련된 생리학적인 현상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박테리아가 산소를 소모하면서 당분을 에너지로 바꾸는 생화학적 호흡 현상은 인간뿐 아니라 거대한 나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박테리아 생리학의 원리가 수목 생리학에서도 그대로 응용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수목 생리학의 영역은 다른 생물학 분야와 완전히 다른 별개인 독립 분야가 아니다. 다행히 현재 미생물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급속히 발전한 미생물학의 이론을 수목 생리학에 응용함으로써 수목 생리학도 더 한층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모든 첨단 연구가 미생물에서 먼저 이루어지다 보니 수목 생리학은 항상 한 발 늦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단점도 있다. 1-3 식물의 특징 식물과 동물의 차이점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은 동물은 알맞은 환경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식물은 한 곳에서 정착하여 자라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선택성이 적다는 점이다. 세포학적으로 볼 때 식물과 동물의 차이점은 식물세포에 세포벽이 있다는 사실이다. 동물 중에서 척추동물은 등뼈를 이용하여 몸을 지탱하고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식물은 그 대신에 세포 하나마다 두꺼운 세포벽을 만들어 세포의 지지력을 높여 몸을 지탱한다.
대신 한번 굳어진 식물 세포는 다시 커지기 어렵다. 영양학적으로 볼 때 동물과 식물의 첫 번째 차이점은 에너지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동물은 유기물로서 된 화합물을 분해시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유기물을 계속하여서 섭취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종속 영양자이다. 반면에 식물은 엽록소를 이용한 광합성에 의해 필요한 에너지원을 직접 합성할 수 있다. 합성에 의해 만들어진 화합물은 유기물인 탄수화물이며 이것을 이용하여 식물이 필요로 하는 지방,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까지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식물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 탄산가스, 그리고 햇빛과 같은 무기물이 필요하며 이와 같이 식물은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먹이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영양자라 부른다. 영양학적으로 볼 때 두 번째 차이점은 식물과 동물은 무기 영양분을 섭취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인, 칼륨, 마그네슘, 철분 등과 같은 무기 원소는 동물이나 식물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는 못하지만 대사적용에 꼭 필요한 물질들이다. 따라서 식물은 이러한 무기 영양분을 물속에 녹아있는 수용성 무기물의 형태로 토양으로부터 뿌리를 통하여 흡수한다. 반면 동물은 필요한 무기 영양분, 즉 소금과 같은 것을 먹이를 통해 섭취한다. 1-4 나무의 특징. 나무는 초본 식물에서 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형성층으로 인해 직경이 굵어지며 몸체가 크다는 것이다. 지구상에 있는 생물 중에서 가장 큰 생물은 당연히 나무다. 가장 큰 쇠콰이어 나무가 키가 115m에 달하고 지름이 10m나 된다. 따라서 몸 전체를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수건을 가지고 있다. 우선 키가 크다 보니 뿌리로부터 나무 꼭대기까지 무기 영양분을 과 수분을 공급하는 문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나무는 다행히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고 있다. 즉 나무는 꼭대기 잎에서 기공을 열고 증산작용을 하기만 하면 연결된 도관세포 내에 채워진 물기둥 내에서 물본자 간의 응집력에 의해 뿌리로부터 나무 꼭대기까지 양분과 수분을 자동적으로 운반되며 이때 나무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나무의 두 번째 특징은 다년생 식물로서 오랫동안 살아간다는 것이다. 피누스 아리스타타 소나무류는 5,000년간을 살아남으며 북미주의 쇠콰이어 종류 2,000년을 쉽게 넘긴다. 북미주의 쇠콰이어 종류는 2,000년을 쉽게 넘긴다. 세 번째 특징은 긴 세월을 살아가기 위해 생식생장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잡초나 1년생 식물은 열매를 맺고 죽지만 나무는 여유를 가지고 성숙할 때까지 기다린 후 꽃을 피우되 꽃과 열매 생산에 적은 에너지를 투여함으로써 다음 생장을 위해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 밖에 나무는 오랜 세월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간헐적으로 나타내는 한발, 추위, 산불, 태풍 등에 대한 저항성과 병균과 곤충의 피해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적설에 견딜 수 있도록 고추선 형태를 지니기도 한다. 1-5 수목생리학 뜻과 응용. 수목생리학은 수목의 생명 현상을 나타내는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살아있는 나무 내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고 나무가 자라는 기본 원리를 연구하는 기초학문이다. 수목은 환경 변화에 맞춰 살아가기 위한 적절한 생리 반응을 나타내며 재배법에 따라 생장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다양한 반응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수목생리학이 도움을 준다. 수목은 생명을 가진 생명체이므로 동물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 이미 유전적 소질에 의해 생장량과 나무의 모양이 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물과는 달리 나무는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에서는 수십 미터의 거목으로 자라지만 분재와 같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거목이 100분의 1 크기보다 작은 외성나무로 그치고 만다. 이런 나무의 유전적 소질과 외부 환경 요인과의 상호작용은 내적 생리적 과정을 거쳐 생장이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최종 형태로 나타난다.
수목생리학은 이러한 내적인 현상을 설명해주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무를 가꾸는 방법을 연구하는 응용학문인 조림학에서도 먼저 나무가 자라는 원리를 설명해주는 수목생리학을 먼저 이해함으로써 나무를 가꾸는 최선의 방법을 빨리 자라게 하는 처리법을 과학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 나무를 가꾸는 최선의 방법과 빨리 자라게 하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수목생리학은 임업에서는 조림학이 기초가 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경수 관리학과 과수 재배학에서는 조경수와 과수의 생장과 결실을 조절하는 방법이 수목의 생장 원리를 응용할 수 있다. 과수와 조경수를 오랜 세월 동안 관리해온 사람들은 환경을 바꿔주거나 어떤 처리를 할 때 나무가 나타나는 반응과 결과를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어떤 원리에 의해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원리를 모르고 어떤 기술을 응용한다면 독자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수목생리학은 나무를 다루는 기술자들에게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해답을 줌으로써 생각하는 영농,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과학적인 영농의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기초 지식이 될 것이다. 1-6. 수목 분류에 관한 용어 정돈. 본 수목생리학에서 자주 사용하게 될 용어 중에 혼동을 막기 위하여 수목 분류에 관한 몇 가지 명칭을 정돈해 보고자 한다. 종자생물은 생식기관의 모양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한다. 나자식물은 종자가 자방 속에 감추어지지 않고 노출되어 있는 식물을 말한다. 피자식물은 종자가 자방 속에 감추어 있는 식물을 말하며 종자에서 유래한 자엽의 수에 따라 단자엽과 쌍자엽으로 나눈다. 단자엽 식물은 거의 초본식물이며 목본식물로서는 대나무류와 청미래 덩굴류만이 여기에 속한다. 쌍자엽 식물 중에는 목본식물이 많다. 나자식물은 주로 침엽형의 잎을 가지고 있어서 침엽수라고도 한다. 은행나무와 같은 넓은 잎을 가진 것도 있다. 나자식물 목재는 비중이 가볍기 때문에 소프트우드라고도 부르며 피자식물의 목재는 무거워서 하드우드라고도 하나 우동나무와 같이 가벼운 것도 있다. 상록수와 낙엽수의 개념은 나자식물과 피자식물을 대신해서 쓸 수 없다. 나자식물 중에서도 낙엽송, 메타세코이아와 같이 낙엽이 지는 것이 있으며 피자식물 중에서도 상록성인 것이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용어들을 섞어서 사용할 때는 주의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자식물류를 침엽수로 그리고 피자식물류를 화렵수로 부르는 관행을 본책에서도 채택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자식물과 국화식물을 같은 뜻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국화식물이 아닌 은행목과 주목목에 속하는 수목이 몇 가지 안 되고 대신 국화목이 종류가 많기 때문이므로 이것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표 1-1에 목본식물에 관한 용어 분류들을 간이 관계를 요약하였다. 표 1-1에서 목본식물에 관한 분류 용어들을 간의 관계를 요약하였다. 국내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소나무류와 참나무류의 분류에 대해서 기술한다. 소나무류는 소나무 속에 속하는 수종들을 의미하며 세계적으로 100여 종이 알려져 있다. 소나무 속에 대해서 아속의 분류는 유관 속의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 잎의 유관 속에 2개가 있는 것을 소나무류라고 부르며 유관 속에 하나 있는 것을 잣나무류라고 부른다. 참나무는 참나무 속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300여 종이 있으며 낙엽성과 상록성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종자가 당년에 익는 갈참나무류와 다음해에 익는 상수리나무류로 나눈다. 아속 내에는 교잡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잡종이 존재한다.